강의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게 몸의 자세는 어디에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태권도나 검도하는 사람들도 격파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한대요. 이건 이미 깨졌어. 그 다음에 내려친다니까. 검도도 그렇고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강의해 주신 박근하 대표님도 부끄러움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은 깨는 게 필요하다. 한 번만. 타인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세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소통의 3원칙. 따라 한번 해보세요. 호응하라. 드러내라. 터치하라. 세 가지를 한번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은 그 여자가 사랑하는 명품에 관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명품 좋아하시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명품의 사치스러움, 돈자랑 이런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가치, 진정한 명품의 가치가 뭐냐. 그걸 우리한테 좀 소개를 해주실 분인데 쇼호스트 분야에서 아주 대단한 경력을 갖고 수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윤난희 쇼호스트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오늘 총정들이 명품이세요. 네. 명품 좋아하세요? 네. 명품 지금 갖고 계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왜 이렇게 소심하게 드세요? 자신 있게 드세요. 네. 그렇구나. 명품 가지고 있는 사람, 명품 쓰는 사람 된장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된장녀라 그럴까봐. 근데 저는 그러면 지금 명품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없어요. 저한테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가셨다, 앞으로.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아주 많아요. 근데 그게 많다는 게 진짜 명품으로 봤을 때 명품뿐만이 아니고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제일 비싼 건 사실 시계예요. 네, 이건 어디 행사 진행해주고 그냥 받은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는 뭐 2만 원, 15,000원, 이렇게 자켓도 뭐 한 8만 원 이런 옷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명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명품이라는 물건 자체가 이름 자체가 좀 굉장히 부정적이고 낯설고 그렇지만 그 명품이라고 인정해준 사람에게 가야 진짜 명품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된장녀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센 책에서도요. 그런 시각을 좀 바꾸고 싶어서 이 브랜드, 비싼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명품 뭐 사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욕망의 물건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의 가치 그리고 또 취향의 의미가 담긴 물건이 명품이에요. 네. 저한테 최초의 명품이라는 아이템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사주신 시계예요. 시계인데 손목시계인데 요만한 손목시계 안에 뭐가 있냐 하면 그 캐릭터 아시죠?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의 양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시계를 착용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시계를 사오셔가지고 저한테 채워주셨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돼서. 그리고 그 시계의 시침하고 분침이 양팔인데 야광이에요. 이불을 딱 뒤집었으니까 반짝거리는 그 불빛이 막 이렇게 짝짝짝 돌아가요. 그래서 오빠랑 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시계놀이를 했어요. 잠 못 자고. 근데 어릴 때는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 시계가 비싼 브랜드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는 몇천 원이었겠죠. 그런 시계를 아버지가 사주신 거였는데 물건 관리를 잘 못해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명품이라는 의미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나서 가치를 두다 보니까 저한테 첫 명품이었던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제 옆에. 하물며 제가 짝퉁 시계, 진짜 짝퉁 명품 시계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 루모리 하는 거 시계도 있고, 까모도 있는데, 제가 그 롤 뭐 하는 있잖아요. 그런 시계를
그 홍콩에 갔다가 정말 여기서부터 시계를 쫙 착용하신 분이 언니 작아 이러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따라갔어요. 그 친구를.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는 길이 굉장히 음산했어요. 순간 저 여자 혼자였는데 그 시계를 여기서부터 다 건 그 남자를 따라가면서 굉장히 겁이 났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그 홍콩의 뒷골목 아시죠? 그 홍콩 영화 보면은 막 총 쏘고 막 이런 데잖아요. 침침하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나 혹시 이러다가 어디 팔려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시계를 판매하는 곳에 갔더니 정말 휘황찬란한 명품관에 있는 시계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사가지고 나왔어요. 호기심에. 근데 그 시계를 1년도 안 돼서 시침이 뚝 떨어지고요. 사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와, 비싼 시계 샀구나. 근데 제가 비싼 시계 샀구나 그 말에 부럽다 그 말에 이거 가짜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양심이 너무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순간 시계 이렇게 떼버리고 싶더라고요. 혹시 알아볼까 돌렸어요. 혹시 이 진짜가 아닌 걸 알아볼까봐. 그래도 시침 분침이 달려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시계 한참 잘 착용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친구 중에도 꼭 왜 손목 당겨가지고 이렇게 확인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아 좋겠다가 아니라 딱 보더니 너 얼마 주고 샀니? 이러는데 그 순간 이런 순간 분침이 뚝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자기도 아는 거죠. 이거 사실은 가짜야 했는데 그 시계를 가지고 명품관 가서 고칠 수도 없고 시계빵이라는 곳을 가서 고쳐도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어렸을 때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사주신 시계는 지금도 기억해서 아주 안타까운 물건인데 오히려 내가 돈을 주고 산 그 시계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별 의미도 없고. 그리고 명품은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기억도 아니에요, 그 제품은. 두 번째 저에게 의미 있는 물건은 아버지가 제가 더 커서 사주신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걸 물려주셨어요. 만년필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딱 머리에 떠오르시는 그 비싼 브랜드의 만년필이 아니고요. 그냥 중간 정도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내니까 아버지가 그 만년필로 원고를 쓰라고 주시더라고요.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물론 제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까 만년필을 쓰지도 않지만 그 만년필을 왜 못 쓰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주신 오랫동안 쓰지 않고 간직하시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주시면서 전달해준, 넘겨준 물건이잖아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케이스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가끔씩 제가 쓰지 않아도 그 만년필은 꺼내서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젊었을 시절이 그냥 상상이 되고 어렸을 때 같이 했던 추억이 떠오르고요. 이거를 저에게 줄 때까지 그 마음이 계속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이라는 그런 제품이에요. 단순히 비싸고 사치스럽고 그런 화려한 물건이면 사실 나에게 의미가 없는 물건은 그냥 비싼 물건이에요. 근데 가격이 싸더라도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 물건은 명품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이 브랜드에 대한 책 속에 모 핸드크림 크림이 있어요. 아시는구나. 아시니까. 네, 파란 이게 핸드크림인데 가격 2,000원 밖에 안 해요. 이 책을 제가 딱 선물로 드리고 읽어본 가수 노사연 씨 아시죠? 사연 언니가 야, 여자가 사랑한 명품인데 이게 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읽어보시라고. 나중에 언니가 좋았다고. 왜 거기에 그 제품이 있는지를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20만 원대 크림도 아니고요. 2만 원대도 아니고 2,000원대예요. 아마 여러분 댁에 다 있어요. 하나쯤은. 그냥 막 굴러다닐 거예요. 발로 툭툭 치실 거예요. 아마. 발에도 바르시고. 근데 그 물건이 저한테는 명품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 제품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제품을 쓸 때 왜 고3 때 대학 시험 공부하면서 학교에 남아서 자습하잖아요. 땀이 막 나니까 세수하고 친구들하고 그걸 나눠 발랐어요. 근데 그 향기가 있어요. 그 나눠 발랐던 그 향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워크맨 같은 왜 음악 라디오, 소형 라디오 있잖아요. 그거를 잠시 휴식 시간에 그걸 틀면 그 당시에 남궁옥 분의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란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노을을 보면서 우리 좋은 대학 가자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지금 그 크림을 꺼내서 이게 바르면 그 당시에 공부했던 미적분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친구 얼굴이 그 친구 잘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노래가 또 연상이 되면서 그 노래 한번 듣게 되고 향기 같이 맡으면서 친구랑 나눴던 같이 우리 우정 변치 말자라고 했던 그런 추억이 담긴 크림이에요. 저는 그걸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걸 사실은 그냥 저도 좋아서 향기가 좋아서 썼는데 그 품질도 좋아서 썼는데 얼마 전에 런던의 일간지에서 그 제품하고 굉장히 비싼 고급 재생크림이랑 피부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피부 재생 효과가 2,000원 크림이 더 뛰어나게 나왔어요.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싼 크림, 명품이라는 말을 제가 했을 때 무슨 그런 게 명품이야. 그러면 야 세상에 있는 게 다 명품이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재생크림의 어떤 피부 테스트 결과를 말하니까 그래 하시면서 막 사러 다니세요. 네. 그 의미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비싼 게 좋은 거고 그냥 반듯한 곳에 있는 물건이 좋은 거고 내가 늘 쓰고 있는 물건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간 홀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 화려한 물건 사실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저런 거 쓰는데 나는 비싼 가방만 명품이라고 생각했다면 저건 나는 살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러면 내가 못 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있죠. 높이 달려있는 포도가 너무 신데 그 못 따먹는 여우가 자기가 못 따니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못 먹으니까 저거 분명히 쉬어. 얘기했던 그 우리 이소부 아시죠? 그것처럼 내가 못 사니까 그 명품은 된장녀들이나 쓰는 거고 쓸모없는 물건이고 쓸데없이 화려하게 사치하는 거고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유명 독일 출신의 디자이너 칼 라커펠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쓸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랬어요. 맞거든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물건은 없어요. 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존재에서 의미를 찾으면 가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책에 물건이 아닌 한 가지를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페라 유령이라는 뮤지컬이에요. 보셨어요? 좋아요? 뭐가 좋으셨어요? 노래. 그쵸? 또 다른 거. 분위기. 네, 다 포함돼요. 그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 음악이 정말 좋아요. 처음 들어도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고 스멀스멀 따라 부르게 되고요. 전 그 오페라 유령 10번을 봤는데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감동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뮤지컬을 제가 런던 본고장 가서 보게 됐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근데 우리 아들이랑 같이 봤는데 가서 놀란 거는 단순히 뮤지컬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그 뮤지컬을 보러 오신 사람들의 태도에 제가 놀랐어요. 그냥 우리처럼 뭐 우리 비싼 거 보러 왔다 이게 아니라 일단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셨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샴페인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음료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풍경을 보고 뭘 느꼈냐 하면 우리는 왜 뮤지컬 보러 가 이런 그 자체가 굉장히 약간 뭔가 좀 의미 있는 행위로 두는데 그분들은 그 뮤지컬 자체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의미를 두더라고요. 마치 파티를 여는데 파티 중간에 뮤지컬을 잠깐 보여주는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같이 오페라 유령을 본 저희 아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음악가가 되겠다고 그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처럼 자기 저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 사람에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니까 캐츠도 그분이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공부를 했나 봤더니 어렸을 때 5살 때 엄마가 이 아이 손을 잡고 뮤지컬 지지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음악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잘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빵 나타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보여줬던 한 뮤지컬이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좋은 저만의 추억이 담긴 명품 호텔이 있어요. 몇 성급일까요? 네? 5성급? 에이, 저를 9순밖에 안 보세요. 7성급도 있는데, 그럼요. 우리가 최고의 호텔 그럼 7성급 생각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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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제가 최고의 호텔로 묵었던 곳은
이 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별이 너무 많아서. 별이 수억 개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사막이에요. 제가 사막에서 잠을 잤어요. 저희 아들을 데리고. 근데 거기에는 고급 뭐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바위 뒤에 가서 볼일을 봐야 돼요. 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물도 없어요. 사막에 들어가기 전까지 1-2시간 집차를 타고 가는데 그 생수통 한 통 아껴서 먹어야 돼요. 그거 떨어지면 물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서 밤 되니까 그 영하 한 40도까지 떨어져요.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옷을 7겹을 입고 침낭을 여기까지 지퍼를 올리고 자도 추워요. 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 사막에서 사막 여우를 봤어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에 난 어린 왕자 아시죠? 저는 처음 그 소설을 읽었을 때는 생텍쥐베리가 정말 소설을 썼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막 여우와 같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아들이 대화를 했어요. 사막 여우가 밤에 모닥불을 다 끄니까 저 멀리에서 서서히 걸어왔는데 자기랑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니?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이 무서워 그랬대요. 그래서 불이 끈 다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곳에 가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되는구나. 그리고 딱 누워서 이제 모닥불을 끄고 자는데 저는 모닥 불씨가 들꺼진 줄 알았어요. 바닥에 불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 꺼져요. 알고 봤더니 별이에요. 별이 이렇게 얼굴을 들어야 별이 보이는데 바닥에 별이 있어요. 이렇게 180도가 다 별이에요. 그리고 유성 떨어지면 우리 9시 뉴스에 유성 보라고 알려주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너무 처음에는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소원을 빌었어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소원 다 빌었어요. 평생 빌 소원을. 근데 그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잤던 그 사막이 화려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랬는데 가장 잊지 못할 최고의 호텔로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막을 찾아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화이트 사막, 블랙 사막, 크리스탈 사막, 별의별 사막을 거쳐서 거길 들어가는 사막인데요. 멀리서 보니까 까만 사막이에요. 와, 저 사막 너무 신기하다. 막 걸어가서 보니까 까만색이 점점 없어져요. 그냥 모래색상이에요. 뭘 느꼈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심 속에선 철학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사막에 가고 산속에 가고 자연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명품을 쓰는 이유는 럭셔리한 삶을 살고 싶어서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와 가치가 없으면 그냥 비싸고 사치스러운 물건을 쓰는 것 뿐이에요. 제가 가방을 쓰면서 어떤 가방은 제 나름대로 의미를 두다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가방보다 굉장히 의미가 더 많아요. 사실 살면서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우리 주변이 다 비싼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나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0원대 그 크림은 여러분 댁에 다 있으세요.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를 오늘이라도 한번 찾으셔가지고 그런 물건이 아니어도 좋고요. 한번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자랐을 때 제가 아는 남자분 그 크림을 군대 갔을 때요. 발 뒤에 텄을 때 발에 엄청 발랐대요. 그 크림만 보면 군대 생각이 난대요. 힘들었던 시절. 그런 이야기가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물건의 어떤 의미를 담았을 때 그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왜 풍요로워지냐 하면 나는 그런 비싼 가방, 비싼 옷, 비싼 뭐 호텔 나는 못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인생이 슬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옆에 항상 물건이 좋은 명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나만이 알아요. 2,000원짜리지만 내가 20만 원짜리 크림 넣어줄게. 이건 나 못 줘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가방이 더 싼 거지만 나는 이 엄마가 언제 사주신 거기 때문에 못 주라는 그런 물건도 있어요. 그 영화 더 그레이트 뷰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셀럽으로 살았던 40년 전에 소설 하나 베스트셀러 내고는 4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없는 셀럽이 한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잽이라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65세 생일을 파티를 하면서 갑자기 인생 무상을 느껴요.
그러면서 첫사랑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서 간 영화인데요. 그 제비 이런 얘기를 해요. 65세가 넘어서 내가 깨달은 건 무의미한 일을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다 생각하면은 무의미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아주 소소한 것, 작은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져요. 밥을 먹을 때도 식당 가서 이거 맛이 없다, 왜 이렇게 맛없게 만들었어? 이게 무슨 유명 식당이야? 이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셰프가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이걸 내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과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그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음식 맛없다고 식당 주인에게 타박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풍족한 사람이 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곧 명품이 돼요. 명품 물건을 쓰기 때문에 내가 명품이 아니라 나란 사람 자체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여유로워지고 배려를 하기 때문에 내가 명품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명품스러운 럭셔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경험하자예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장소든 어느 곳이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명품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내가 발견한 그 나만의 경험이라는 명품은 누군가는 경험하지 못해서 갖고 싶었던, 정말 갖고 싶어서 안달냈던 그 명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는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명품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나가시는 순간부터 또 다른 경험을 잊지 마시고 의미를 두면서 기억하세요. 그러면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명품과 상품을 그렇게 구분해요. 구매한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면 상품, 구매한 순간부터 가치가 올라가면 명품.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가치의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는 내가 명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나다 이거죠. 그럼 제가 오늘 내가 그러면 여러분은 명품이다 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내가 명품이다! 감사합니다.